글로벌비트 출발합니다. 테슬라와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미국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어줬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참 힘들었죠. 최근 들어서 다시 정치 변수가 부각이 되면서 미국 증시 앞으로의 상승 탄력은 어떻게 되는 걸까 고민이 많았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힘들었던 우리 시장을 간밤 미국 증시의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끌어줄 수 있을지 한번 간밤의 시장에서 힌트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체린 앵커와 함께 마감 상황 먼저 정리해 보시죠. 네, 간밤에는 미국 증시가 파월 의장의 발언에 특히 주목을 하면서 움직였습니다. 3대 지수 종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파월 의장은 늘 그렇듯 금리를 내리기까지 더 큰 자신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 완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 이 점이 고무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장 막판에 특히나 더 탄력이 붙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S&P 500 지수가 0.62% 올랐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5,500포인트 선을 돌파해냈습니다. 역사적인 마일스톤을 경신한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가 최고가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과연 하반기에도 이 같은 강세가 이어질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최대 궁금증일 텐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한 가지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상반기 S&P 500 지수는 15%의 놀라운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증시의 역사를 돌이켜 보니까 상반기에 이렇게 10% 이상 올랐던 경우가 딱 10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우들의 하반기에 증시가 얼마나 올랐는가를 다 집계를 해보니까 평균 10.8%의 상승률을 나타내더라라는 자료가 있는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과연 이 패턴이 반복될지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일단은 역사적인 흐름은 고무적인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1.3%의 하락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도 장중 대비해서는 낙폭을 축소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AI 최대 수혜주로서 그간 누렸던 강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시장에는 이러한 의문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만약에 이 같은 변동성이 계속된다면 그간 많이 올랐던 쪽에서 빠진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본격적인 로테이션의 시그널일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기술 섹터 내에서 애플의 주가는 1.6%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중에 220달러 경신을 하면서요.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구글과 메타 역시도 오름세였습니다. 둘 다 1% 내외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메타의 경우에는 메타가 자사의 게임에 이 메타버스 게임에 생성형 AI를 접목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메타의 웹사이트에 프로토타입 개발을 함께할 개발자를 찾는다. 이런 채용 공고가 올라왔는데요. 보통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생성형 AI를 접목함으로써 할 때마다 새로워지는 예측할 수 없는 게임을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게임 시장에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져오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 소비재 섹터에서 아마존입니다. 1.4%의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미즈호 증권이 탑픽으로 유지했습니다. 머지않아서 인공지능으로 큰 발전을 이룰 거다. 이런 평가를 전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240달러, 간밤 종가와 비교했을 때에는 2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를 빛냈던 단 하나의 종목이 되겠는데요. 10%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이 발표됐습니다. 인도 대수가 44만 3,956대로 발표됐습니다. 시장이 기대하던 수치를 웃돌았고요. 물론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감소세를 나타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예상보다 좀 낮았기 때문에 예상을 웃돌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환호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단숨에 주가는 230달러를 돌파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이를 두고 월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티 측에서는 지난 6개월에 걸쳐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 업계 전반에 대한 투자 센티먼트가 좀 개선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전해주고 있고요. 이제부터 주가를 움직이게 될 변수는 과연 이 44만 대를 팔면서 얼만큼의 마진을 남겼는가 이 부분이 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 런칭하게 될 제품들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힌트는 이번 달 23일에 있을 실적 발표에서 조금 더 얻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헬스케어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0.8% 정도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사실 오늘 호재가 있었습니다. FDA가 초기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도나네맙을 승인해줬습니다. 기억력이나 사고 능력이 저하되는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약물인데요. 키선라라는 브랜드명으로 앞으로 보급이 될 예정입니다. 릴리의 도나네맙은 앞서 FDA로부터 2차례 승인 거절을 당했다가 차례 시도 만에 이렇게 마침내 승인을 얻게 된 건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오늘 내림세를 그린 이유, 이 이슈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오늘 직접 기고가로 참여한 기고문이 USA 투데이에 올라왔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높은 약값이 미국인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러면서 약가 인하에 대한 압박을 직접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오늘 모두 1% 내외의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핀테크 업체인 페이팔 볼 텐데요. 서스케하나 측에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최근에 페이팔이 수익 성장을 우선시하고 있는 전략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페이팔은 이에 따라서 2% 상승한 58.9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 건설 업체인 레나입니다. 오늘 시티와 레이먼드 제임스가 동시에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주택 경기가 최근에 약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면서 레나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요. 레나의 주가는 1.6% 내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라마운트 글로벌도 보겠습니다. 자사의 스트리밍 서비스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잠재적 합병을 위해서 여러 회사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후보는 워너브로로 지금 지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파라마운트 글로벌의 주가는 5.72%의 오름세, 워너브로의 주가 역시 동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기업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입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렸는데요. 고평가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촉진시켜줄 재료가 부재하다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밤 나타났던 미국 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간밤의 화제의 종목은 단연 테슬라였습니다. 그 밖에도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시장의 시선이 많이 쏠려 있었는데요. 테슬라 2분기 인도량이 테슬라의 주가를 다시 끌어올려 줄 수 있을까요? 지속적인 움직임 추적 관찰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테슬라 간밤 발표한 2분기 인도량 기사부터 함께 들여다보죠. 테슬라 주가가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 2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10.2% 오른 231.2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오전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2분기 총 44만 3,956대를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4.8% 줄어든 수치로 지난 1분기에 이어 올해 2분기 연속 전년 대비 인도량이 감소한 겁니다. 그러나 1분기 인도량보다는 14.8% 늘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전문가 예상치도 상회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4분기 48만 4,507대를 판매해 52만 6,409대의 순수 전기차를 판매한 비아디에 분기 판매에서 처음 뒤진 바 있는데 지난 1분기 차량 38만 6,810대를 인도해 비아디를 제친 데 이어 2분기에도 비아디를 넘어섰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비아디가 캐즘 없이 계속해서 좋은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테슬라는 전분기 대비로는 여전한 역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성장세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는 차량 인도량 외에도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 분기령 인도량은 이렇게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장 살펴보시면 그 힌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생산은 41만 대, 인도량은 44만 3천 대가량을 해내면서 월가의 예상치, 전반적으로 뭐 블룸버그라던가 여러 기관들에서 냈던 모든 예상치를 갈아엎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던 테슬라였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ESS 배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데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무려 연간 기준으로 157%가량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부 매출도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00% 넘는, 130%가 넘는 급등세를 또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과 어닝콜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솔솔 풍겨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머스크에 대한 대규모 보상안이 또 통과가 된 만큼 이번 어닝콜에 쏠리는 기대감이 더욱더 큽니다. 7월 23일 화요일 장 마감 후에 또 이 실적과 어닝콜 내용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실적을 볼 때는 차량 판매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사업부의 성장세도 상당히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테슬라의 그로스 마진을 좀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동안에는 테슬라가 전기차를 얼마나 판매하느냐, 그러니까 검정 색깔 바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집중을 했다면 에너지 사업부의 성장세, 에너지 사업부의 마진율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ESS 배치량에 있어서는 테슬라는 미국 전체 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면서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그 다음 자리는 국내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16%가량을 차지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테슬라가 이쪽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벌어들인다면 전기차 외에 수익원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셈입니다. 테슬라 에너지 사업부의 연도별 2분기 실적을 가늠을 해보게 된다면 일단 이번 2분기에 상당한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연간 대비로는 258%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사업부까지 테슬라의 실적을 견인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테슬라의 성장세가 엔비디아의 급등 이전과 차트상으로도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하나의 의견일 뿐이니까 한번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테슬라에 대한 콜옵션 베팅이 그에 따라서 함께 덩달아서 늘고 있습니다. 콜옵션 베팅 1위 자리에 이렇게 긴 바의 형태로 테슬라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테슬라가 200슬라를 넘어서 300슬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저희가 또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물가 진전을 언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낙관주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했는지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는 데 있어 진전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중앙은행 포럼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면 현재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어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하에 정책 완화를 시작하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TV 토론 이후 치솟던 국채 수익률이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약 5bp 하락한 4.428%를 기록했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3.5bp 하락한 약 4.735%를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에 지수도 오르고 국채금리 수익률도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국채금리 수익률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지난번에 FOMC 이후에 나왔던 연준 내 위원들의 발언이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고 신중론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할까 시장이 상당히 큰 촉각을 곤두세운 바가 있습니다.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세라는 점을 또 한 번 못 받긴 했습니다만 일단 금리 인하와 가까워지고 있게 물가가 잡혀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에 시장이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자신감 키워야 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연준 내 신중론도 여전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상당한 균형감을 찾아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파월 의장이 함께 내놨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구인 이직 보고서, 조율치 보고서도 우리가 받아봤습니다. 구인 건수가 814만 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컨센서스 795만 건, 전월에 806만 건 모두 상회하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구인율이 반등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데 해고율은 또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고용시장 여전히 조금 더 식어야 된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 앞서서 살펴봤습니다만 이렇게 점차적으로 급격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에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포인트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나오는 고용 보고서 내용까지도 우리가 함께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좀 수세에 몰려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는 약값이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잘 나가던 비만 치료제에 약값을 내려라라고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이릴리를 콕 집어서 이야기했는데요. 간밤에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소식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빅파마들에게 비만 치료제 포함 약가를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견서를 내고 비만 성인의 절반만이 노보노디스크와 릴리의 체중 감량 약물을 복용한다면 연간 4,110억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2022년에 미국인들이 모든 처방약에 지출한 것보다 50억 달러 더 많은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약들의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되지 않는다면 미국 의료 시스템을 파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의 한 달 분량은 미국에서 935.77달러이며 비만 치료제 위고비는 월 1,349.02달러입니다. 환자가 체중을 20%까지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진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약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고 일부 분석가들은 2030년대 초반까지 이러한 치료제 시장이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러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만 치료제 위고비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도 역시 시장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약값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포석도 분명히 자리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현재 최대 핵심 공약이라고 한다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일 겁니다. 간밤에 또 이야기가 하나 나온 부분이 미국 대법원이 자동차 배출 규제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한 제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전기차에 보조금도 지급을 하고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빠르게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자동차 배출 규제 행정명령을 일찍이 내린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기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침해하고 규제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라던가 IRA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가와 금, 비트코인 가격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허리케인에 대한 우려로 급등세를 이어가던 WTI 원유 선물 간밤에는 소폭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83달러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전일 이 시간대 전해드렸을 때 63,000달러 선까지 다시
다시 회복세를 보여줬었는데 6만 1,000달러 선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금과 은, 구리 가격 동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만 금 가격은 강보합권에 그치면서 2,330달러 후반, 2,340달러 선 오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